네, 오늘 이제 그 어바웃 크로스핏에서 이렇게 어깨 관련된 재활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여기 설문지처럼 여기다 이름이랑 네, 요 사람 있는데 어깨 관련된 통증 표시가 있으면 해주시면 좋아요. 아픈 부위를 체크를 해주시고, 네,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네,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게 맨 처음에 만났으니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뭔가 IAO를 해서 뭔가 견갑하근 실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랩 감는 걸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종아리랑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테이핑 실습 위주로 하고 실습 위주로 강의를 할 건데, 이제 어깨가 주 아픈 부위는 회전근개인데, 회전근개를 뒤쪽에를 테이핑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테이핑하기 힘든 부위는 폼롤러나 운동으로 하고, 우리가 헬스스로 할 수 있는 부위 중에 어깨랑 관련 있는 걸 찾아봤더니 이제 종아리 그리고 삼각근, 그 삼두근을 테이핑을 연습을 할 겁니다. 그게 어깨랑 연관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서 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좀 한 다음에 간단하게 이론 설명하고, 되도록 실습 위주로 할 테니까 너무 오늘 날도 추워서 앉아있으면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요거는 가져가시면 잠깐 덮고 계세요. 원래 이제 제가 원하는 복장은 이 반바지였는데 혼자만 입고 오셨어요. 날씨가 이래서 일단 종아리 테이핑 해야 돼서 그렇고요. 네. 그럼 이제 시작할까요? 이름은 다 쓰셨죠? 그리고 어깨에다가 사람 표시 어깨 앞뒤로 통증이랑 통증 정도를 쓰셔도 돼요. 상중 하로 표시해도 되고, 뭐 상중 하중에 뭐 점수를 먹여서 1, 2, 3, 5, 6, 7, 8, 9, 10 중에 점수를 먹여도 됩니다. 해주시고, 아프신 부위가 있으면 어깨 말고도 써주셔도 좋아요. 이따 운동하고 나면 풀리는 경우도 같이 있으니까. 네. 관장님, 그럼 그렇구나.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료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네. 그 물은 한 3분의 1은 드셔도 되는데, 물 자체를 이따가 테스트할 때 아령처럼 쓸 거예요. 물을, 안정근을 테스트하는 걸 할 건데, 보통 이렇게 꽉 쥐지 말고 손 끝에 그립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극상근 테스트가 되거든요. 들고 버틸 때 어깨가 올라가는지, 통증이 있는 점인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물병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조금 어색하니까 제일 먼저 IAO를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에 관련된 호르몬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표정 근육이나 근육이 긴장을 하거든요. 회피도피 반응 때문에 주로 뭐 승모근이나 이를 깨물기도 하고 손을 쥐기도 하지만, 얼굴 근육이 굉장히 그걸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요즘 나오는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이제 얼굴 근육을 연습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반응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걸 할 건데, 먼저 테스트를 자기 가슴을 가운데 연결한 가운데 선을 여기 눌러볼게요. 여기 니프를 연결한 선입니다. 여기 눌러서 아프면 안 돼요, 원래. 아프면은 뭔가 가슴이나 심장에 열이 많은 거죠. 여기가 아픈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접었을 때 끝나는 선에서 여기를 접고 손 펴서 뼈 쪽으로 눌러보세요, 이렇게. 이것도 아프면 안 됩니다. 아파요? 거기는 너무 안쪽이고요. 이렇게 해서 끝난 부위에서 여기서 뼈 쪽으로 해서 여기죠, 이렇게. 네. 네. 그렇게 해보면 그게 아프죠? 대부분은 아프신 분이 많고, 안 아프면 너무 좋고, 둘 중에 하나는 보통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 마주보고 IAO를 할 건데 한 3초씩만 해볼게요. 뭐 아시는 분들이죠, 서로. 네, 저는 네, 그거를 이제 3초씩. 근데 이게 얼굴 아라는 거에 그 집중하지 마시고 얼굴 표정을 최대한 많이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까지 얼굴을 많이 쓸수록 좋아요. 그 다음엔 입술을 넣어서 3초지 엄청 짧게 했죠.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이제. 여기. 눌러보면,
다시 여기 눌러볼까요? 그럼 보통은 이제 얼굴 근육 때문에 이게 풀린다면 스트레스가 과하지 않고 또 운동이나 자기 표정 관리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은 풀립니다. 운동, 여기서 만약에 안 풀리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꼭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대부분 풀리셨죠? 네. 그러면 이제 저는 크로스핏 운동도 예전에 많이 하고 뭐 용인대 물리치료학과 나와서 운동을 많이 했지만 이제 병원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개인 치료를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오승호라고 합니다. 네. 졸업한 게 언제인지 잘 생각도 안 나지만 하여튼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간단하게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저는 이제 그림만 갖다 놨는데 실습하기 전에 잠깐 자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아픈 부위 표시난 부위에는 이따가 이제 그 실습하거나 운동하고 난 다음에 비교해서 통증 체크를 다시 해볼 거고요. 옆에 아기가 이제 블럭처럼 되어 있는 경우는 중력선에 관련된 롤핑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밑에서 위로 가는 블럭 모양으로 체형 교정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설명해주는 롤핑의 구조고요. 그 밑에는 이제 종아리 근육, 삼두근, 삼각근 설명돼 있어요. 요건 보고 이제 테이핑 실습할 거고, 그 밑에 이제 요 사진 두 개가 이제 이론 설명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할 거고, 지금 할 거는 일단은 랩핑을 설명할 겁니다. 랩핑을. 우리가 오늘 테이핑을 할 거잖아요. 그럼 어깨나 종아리에 테이핑 할 건데, 종아리 테이핑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깨가 삼각근을 할 때 보통 반대편 종아리에서 지면을 잡아서 근수축이 일어난 다음에 어깨의 초기 근육을 극상근이나 회전근개를 써서 이제 팔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십견이나 어깨 수술 환자분들이 종아리가 많이 뭉치기도 하고 종아리 테이핑하면 만세가 많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종아리를 할 건데 그걸 그냥 우리가 들으면 아 이러지만 연구가 그렇게 됐구나 하지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랩핑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제 관장님이 나오셔서 네. 랩은 2인 1조로 할 거니까 보통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한 노를 거의 다 쓰는데 보통 일반 분이면 반대편 발바닥부터 감고 양말을 벗으셔야 됩니다. 네. 한쪽만 벗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반바지가 좋긴 해요. 반바지요? 네. 이게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다 괜찮은데 이따가 이제 그러면 이따가 바지를 무릎 위로만 좀 걷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레깅스 괜찮아요. 결국 이 랩핑이 피부에 착착 달라붙어서 이 랩이 연결돼서 당기는 감각을 느끼는 거니까 저는 이제 롤핑 실습에서 이걸 처음 했는데 그 전까지는 말로만 이제 아, 종아리가 수축해야 어깨가 안정성이 생기는 거 이거를 이 실습을 하면서 아,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한 걸 잘 느껴서 실습할 때 웬만하면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를. 랩을. 우리 근막이 이렇게 랩처럼 생겼어요. 물론 이건 아니고 콜라겐 파이퍼가 이렇게 섬유질을 구성해 갖고 막처럼 돼서 근육이랑 근원섬유를 이렇게 쌓고 있는 거죠. 근섬유에서 근막 비율이 40%에서 60%까지 되니까 엄청 높습니다. 괜찮아요. 관장님 오시면 그냥 의자를 갖고 여기서 하시죠. 이렇게 하면 보통 여기 앉아보세요. 이쪽 보고. 그럼 이게 그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면 이게 그 붕대 같듯이 이렇게 사선을 겹쳐서 감잖아요. 그런 식으로 감을 건데 감는 방향이 제가 일로 가야 되겠네요. 잘 보이나 모르겠다. 자, 여기서 서서 보셔도 돼요. 발을 쳐보세요. 여기서부터 랩을 이렇게 감아서 아우 귀여워라. 감아서 랩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서 이 차츰 올라갈 겁니다. 겹치게 올라가면 돼요. 겹치게. 랩이 겹치게만. 제가 해부학 실습 같은 거 해보면 랩 같은 이 근막이 근섬이 엄청 많아요. 피부 밑에 다 근막이죠. 뭐. 자, 여기서 일어나 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올라가서 골반에서 약간 띠를 돌려야 되거든요. 허벅지를 몇 번 감아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둘러서 위로 올라갈 겁니다.
이게 위에 티가 반팔을 입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반바지만 입고 맨몸에다 했었는데 네. 춥죠? 이렇게 가서 얘를 이렇게 감아갖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제 다시 대각선으로 가갖고 네 가서 괜찮습니다. 아유 그렇고 랩 이렇게 엉기면 나중에 이제 이게 움직일 때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랑 꼭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어머 이게 랩이 엉키면 이렇게 돼요. 이럴 때는 여기서 끝나는 건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새로 해야 되겠다. 랩이 끊어지면 자르고 다시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근막 특성상 얘를 다시 이렇게 이러면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모양은 조금 이상하지만 이렇게 가서 이제 손까지 이렇게 가면 네 하면 너무 이상하게 됐지만 이제 이게 우리 몸 안에 근막 라인이 맨날 요즘 근막경선 하는 게 근섬유가 단일 번위로 이렇게 움직이진 않고 이걸 할 때 지면이 수축하면서 여기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하고 여기가 근수축이 일어나는데 보디빌딩은 얘만 보잖아요. 근데 치료할 땐 이 라인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근막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한번 만세를 해볼까요? 그리고 팔 만세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이러면 이제 이게 억지로 갈 때 이 느낌이 땡기는 느낌이 이렇게 해서 네 했을 때 이 늘어나는 느낌을 보는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등이나 이 땡겨진 느낌 종아리까지 와요. 종아리까지 이게 이렇게 우리가 근막 슈트를 입고 있는 거죠. 이거를 2인 1조로 해볼 겁니다. 나만 당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이게 여자분들은 부담스러우시면 남자분만 해봐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렇지. 자 여기 이렇게 2인 1조로 네 가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골반에 띠를 좀 만들어 주세요. 이게 안 된다, 얘가 안 된다. 오, 너무 잘하고. 네, 맞아. 덧대서 가면 됩니다. 관장님 좀 봐주세요. 오, 맞아요. 이럴 때는 그냥 가위로 이렇게 그냥 자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셔도 돼요. 그렇게 띄워서 해볼까요? 이러면 이제 이게 띠가 되면 이럴 때는 그냥 그래서 정리 잘 됐어요? 이러면 팔에서 느낌이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아? 찢었어요. 아, 예. 만세를 많이 하셨어. 네. 옷을 조심해서 자르세요. 야, 이게. 이야. 그래, 종아리까지 안 가도 등이랑 엉덩이로만 전달해도 어쨌든 상체 느낌, 하체로 전달되는 거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에 가보실 때는 이제 다음 분 하실 때는 좀 더
발이랑 종아리는 좀 겹치게 잘 올라가서 골반대랑 견갑대 올라갈 때 좀 띠를 많이 두르셔야 돼요. 자, 반대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실 분 있으면. 양말 벗으면 더 좋아요. 그냥 어깨에 띠를 한 번 더 돌릴게요. 그렇죠. 타이트하게. 좋습니다. 다 잘하시네. 두 번째 훨씬 더 낫네요. 팔을 약간 드시고 잘하고 계세요. 거기서 한두 번만 더 감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좋습니다. 아우, 너무 잘하셨다. 손이 아주 야물딱집니다. 약간 에반게리온 나올 것 같은. 백관장이 옛날 사람 인증했어. 에반게리온 얘기하는데 그게 뭐니? 느낌이 어떠세요? 네, 만세할 때 이제 앞쪽이 좀 타이트하지만 여기 느낌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만, 엉덩이까지만. 그러면 이걸 약간 힙 힌지를 한 상태에서 만세를. 그죠? 네. 쭉 하면 이제 느낌이 당기는 느낌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전달이 될 겁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전신이 연결돼 있고 얘네가 콜라겐 파이버라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예민합니다. 수분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 드린 것도 이제 아까쯤 테스트하기 전에 물을 좀 마실 건데 물에 예민하고 비타민 C에 또 예민해요. 그래서 외국 재활하는 샵 같은 데는 뭐 근막이 연수 같은 거 할 때 물을 한 500cc 먹이고 비타민 C 1000ml 먹이고 뭐 도수치료나 뭘 한 다음에 운동 끝나고 다시 비타민 C 먹이고 물 500cc 먹이고 막. 물을 전후로 1리터나 먹이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도 그렇게 잘 안 되죠. 맥주는 먹어도 물은 못 먹으니까. 그래서 물을 좀 자주 드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재미는 없지만 이론을 조금만 할까요? 그러니까 테이핑을 하려면 이론을 정말 10분만 하겠습니다. 이론 10분. 정말 그냥 설명하는 수준으로. 지금 랩해서 어쨌든 종아리까지 느낌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하체랑 연결이 된다는 느낌은 받으셨을 거예요. 등이 되게 중요하고 엉덩이가 중요하고. 이제 크로스핏은 왜 다칠까요? 이렇게. 원래 안 다치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탓은 아니고 크로스핏이 너무 게임즈가 유행하면서 볼륨이 올라갔어요. 저 할 때 옛날 크로스핏은 그냥 되게 심플하게 맨몸 운동이랑 스트렝스랑 유산소 운동의 조합이었는데 사실 그때도 재밌었지만 게임즈 유행하면서 전체적으로 하이 퀄리티의 뭔가 엘리트를 뛰어넘는 퍼포먼스로 많이 간 거죠. 그래서 머슬업이 되게 기본이 되고 물구나무서기 누구나 다 하고 막 로프도 타야 되고 네, 별거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따라가려면 이제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크로스핏에서 어깨 부상은 잘 따라오는데 이게 역도 부상이랑 웨이트 트레이 부상이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역도 부상은 특이하게도 이제 수직 움직이지만 1RM을 추구하다 보니까 회전근개가 걸리면서 이렇게 슬랩처럼 되거든요, 이게. 모양은 수직이지만 힘은 비튼 힘도 써야 되기 때문에 전단력이 생겨서 슬랩이 잘 생기고 이 슬랩이 이제 상부 관절 와순 파열의 줄임말인데 그런 게 많이 생기고 웨이트 할 때도 보통 우리가 어깨 간격이 좁아지면 부상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고볼륨으로 하면서 굵은 당기는 힘을 많이 쓴다 보니까 이두랑 뭐 어깨 앞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깨가 이렇게 말리면서 잘 부딪히는 거죠. 어깨 관절 자체가 이게 견갑골이라고 치면 앞에 쇄골이 있고 이렇게 상완 골두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가 뒤로 이렇게 젖혀져 있으면 간격이 좀 벌어지고 말릴수록 이렇게 부딪혀요. 이렇게 좁아져서.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말릴수록 부딪힐 확률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런 불리함이 있습니다. 고관절이랑 좀 달라요. 고관절은 모양이 예쁘게 생겨서 이제 아름답게 톡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360도 각도가 잘 나오는 근육인데 어깨는 가동 범위가 엄청 큰 만큼 불안한 근육이에요, 되게. 그래서 이게 등이랑 어깨 안정근이 일을 되게 잘 해줘야 되는데 우리 크로스핏 할 때 안정근의 느낌을 느끼면서 하진 않잖아요. 그죠? 일단은
수행할 와드가 있고 빨리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컴패티션이 되면서 좋은 운동 효과 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부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뒤에 그래서 이 중력에 대해서 요 블럭을 잘 맞춘다는 게 그런 의미고요. 뒤에 우리가 뜬금없이 노화 관련 생체 분자 시기를 넣어놓은 게 우리가 나이를 들거나 요즘에는 성장 곡선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꾸준히 늙는 게 아니래요. 어느 한 시점에 확 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요즘 단백질 구조로 많이 나왔는데 남자건 여자건 노화 단백질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운동을 많이 하고 잘 관리하면 잘 지나가는 거고 그 시기랑 맞물려서 뭔가 잘못 살면 저처럼 되는 거죠. 저는 확실히 잘못 살았어요. 그 시기에 여러 가지 겹쳐서 좀 나름 이제 여유가 생겨서 많이 놀았거든요. 막 맨날 술 먹고 뭐 하고. 근데 그게 저는 운동하고 술 먹고 많이 먹고를 똑같이 반복했는데 항상 체중이 좀 한 110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30대 후반에 135가 되는 거예요. 난 똑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되게 억울했는데 이 도표를 보고 이제 아, 이게 내 탓은 아니고 몸이 한 시기에 이렇게 가는 순간이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조금 지나가서 괜찮은 듯 하지만 곧 60세에 또 한 번 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면 이 시기를 대비해서 운동을 많이 해야겠죠.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요즘에 성장 곡선도 이게 비슷하게 성장 곡선도 우리가 성장이 폭발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뭐 인대도 그렇고 뼈도 그렇고 신경계도 그렇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좋은 게 초등학교 때까지 운동선수 하면 평생 안 까먹고 중학교 때까지 운동선수 하면 어쨌든 그 분야를 일반인보다는 잘해요.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선수 하면 대부분 잘해요. 그리고 직업인 애들은 진짜 뭐 초인처럼 운동 능력이 좋은 거죠. 그 차이가 옛날에는 크지 않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 차이가 한 그냥 일반인이랑 운동하는 사람이랑 한 4배 나는 것 같아요. 운동 능력이. 그게 단순히 운동 능력이 아니고 뼈의 강도, 인대의 강도, 또 신경계의 반응 속도 이런 게 다 어렸을 때 결정되는 거라 그때 좀 8에서 16세 사이에 사실 8시간 일하고 2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요즘은 그게 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걸어 다녀야 될 시기에 공부를, 학원을 먼저 보내는 거죠. 영어를 먼저 시키고.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핏을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좀 오래 하는 길이고, 특히 뭔가 직장인이 되고 삶에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돼서 운동을 했을 때 안 다치고 하는 게 제일 오래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약간 어려운 요 그림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테이핑 효과랑도 연관이 있고 고효성성 감각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지금 랩을 감은 것처럼 피부에 감아서 그 느낌을 느끼는 게 피부가 우리 미용 말고도 은근히 호흡이랑 연관이 많고 그 다음에 피부는 감각기관이에요, 이게. 피부에 있는 이 소체들, 여기 요 박스에 있는 소체들이 다 열, 뭐 촉각, 온도, 뭐 여러 가지를 느끼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느낌들이 통합돼서 척수로 가서 뇌신경으로 가는데 각각 이 느낌이 약할 때는 역치를 안 넘을 때는 각각으로 존재해요. 아, 온도가 따뜻하구나. 그냥 그리고 뭐 감각이 간지럽구나. 압박감이 있구나. 내 배가 무겁구나. 근데 이게 이제 역치를 넘어서면 다 통각이에요, 그냥.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감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계치를 넘으면 다 통각으로 변해서 그게 척수로 들어가서 뇌로 올라가는 거죠. 이거를 꼭 잘 염두에 둘게. 이게 이제 이거 통증 조절하는데도 이게 반대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테이핑에서 왜 중요하냐면 테이프가 아직까지 테이프에 대한 이론이 많지는 않아요. 테이프의 어떤 신축성이 뭘 도와준다 얘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테이프를 피부에 붙이면 피부 감각이 변하면서 그 피부 감각 변한 거를 손에 운동중추에서 인지한 다음에 그 해당 근육의 운동학습을 계속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프가 처음에 붙이고 한 48시간까지 효과가 있고 이 옷처럼 우리가 이 테이프에 대한 감각을 탈락시키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게 손에 운동중추의 근물막 신경체에서 그걸 계속 탈락시키는 건데 우리가 옷을 입으면 불편하지 않은 게 그래서 그래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옷 같은 거 입으면 옷에 거칠함이나 뭐 이런 게 되게 거슬거슬하고 심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좀 덜해지는 게 이게 이제 여기가 일을 계속 해서 그렇죠. 이게 이제 되게 민감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섬세한 분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운동선수들이 이게 둔할 것 같지만 둔한 게 아니고 휴대폰 배터리처럼 걔네가 휴대폰이 배터리가 1000이면 100 정도의 감각은 탈락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총량이 120이면 100 정도의 감각은 아픈 거죠. 역치란 게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신경계 역치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발달시킬 수 있는 건 운동이에요. 그래서 테이프를 하는 걸 실습을 할 거고, 이론은 뭐 요 정도만 하면 바로 또 실습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테이프를 1년 동안 매일 붙여서 쓰면은 그 1년 이후에는 효과가 아니요. 테이프를 떼고 다시 붙이면 피부가 리셋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1년 동안 테이프를 붙인다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 다리 수술해서 테이프를 자주 붙이는데 효과가 있지만 제일 좋은 건 이제 테이프가 덧불어서 운동을 해갖고 뭔가 감각이 계속 변해야죠.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테이프를 1년 동안 붙인다면 피부가 못 견딜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 때문에 하는 것도 있는데 이 테이프를 제가 굳이 이걸 추천드린 이유는 우리 락 테이프나 스포츠 테이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잘 잡아주는 거랑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피부가 알러지가 잘 생겨요. 근데 그나마 요거는 3M에서는 외상용 테이프 그냥 반창고예요. 빛에 비춰보면 이렇게 구멍이 보여요, 이게. 그나마 숨은 쉬어요, 이게. 그래서 어르신들이 해도 알러지가 덜 나는데 저도 이거를 몸 어디에 붙여도 알러지가 안 났는데 45이 넘으니까 배에 붙이면 알러지가 생겨요. 이게 피부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도 보통 팔다리는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할 때 이걸 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셀프로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요 어깨에 중요한 회전근개나 그 다음에 등 근육 이런 거는 폼롤러랑 운동으로 할 거고 오늘 이제 실습할 거는 테이핑이 종아리, 삼두근, 삼각근을 할 거예요. 종아리는 아까 지금 경험해 본 것처럼 종아리 근육이 어깨 수축에 연관이 있으니까 한 거고 삼두가 중요한 게 우리가 굵은 패턴으로 운동하다 보면 이렇게 말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펴주는데 중요한 게 삼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펴는 근육이. 그리고 삼각근은 다리로 치면 이렇게 니 익스텐션 할 때 쓰는 대퇴사두근처럼 익스텐서로 잘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삼각근에 문제가 많이 생기면 어깨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수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삼각근을 테이핑 할 거고요. 그럼 그 전에 이제 그 테스트 동작을 몇 개 해볼게요. 물을 일단은 좀 열고 한 3분의 1이나 조금 드셔야 돼요. 물을. 네, 그렇게 할 건데요. 우리가 서로 봐줘도 스스로 체크해도 좋지만 잡을 때 그립을 쥐는 게 아니고 끝에 요 두 마디만 이용해서 이렇게 핀치로 잡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신전근이 좀 활성화되니까 이렇게 하고 먼저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견갑골을 조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거꾸로 했을 때 이게 여기가 이렇게 되면 이게 콜라겐 테스트라고 극상근에 부담이 많이 가는데 이때 아프면 극상근이 안 좋은 겁니다. 새끼손가락 위로 갔을 때 하고 한 10초, 15초 버틸 때 아프면 안 돼요. 목은 이렇게 움직일 때도 아프면 안 돼요. 반대쪽도 해볼까요? 여기서 먼저 견갑골을 잠그고 콜라겐을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여보면 혹은 버티면 네, 맞아요. 느낌이 이상이 있거나 불편하면 체크를 해주세요. 아파요? 아, 요 동작에서 아프진 않고? 버티는 때 아파도 문제가 있는 거죠. 버틸 때 아픈 분들이 더분 많으실 거예요. 자, 아픈 부위는 여기다 체크를 해주세요. 극상근이 안 좋다고. 그 다음에 체크할 거는 그 독수리팔을 해볼 겁니다. 이게 어깨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이 요거 할 때 양쪽 차이가 많이 나고 이거 대부분 납니다. 조금씩 이렇게 하면 한쪽은 좀 잘 되고 한쪽은 덜 되죠. 덜 될 때 덜 되는 팔을 윗팔로 기준으로 해서
왼손이 위에 덜 된다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일단 운동 후에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럼 극상근이랑 요거를 체크해서 적어 놓고, 다음에 이제 독수리팔이라고 이렇게 해서 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등을 굳으면 잘 안 되거든요. 이걸 양쪽으로 해볼 겁니다. 이게, 네. 팔이 둘 다 한쪽씩 위로 올라가서 남자분들 잘 안 된 경우 많아요. 안 될 때는 손등끼리 붙일 수 있는지 보세요. 네. 손등끼리. 안 되는 쪽이 있어요. 팔꿈치를 겹쳐서 손등끼리 붙여봐, 손등끼리. 보통 여자분들은 잘 되는데. 이게 등이 굳으면 잘 안 돼요. 안 되는 쪽도 윗팔로 기준해서 적어 놓으세요. 왼팔이 위에 있을 때 잘 안 된다. 뭐 오른팔이 위에 있을 때 잘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죠? 반대쪽 해보실까요? 그게 더 안 되네요. 네, 둘 다 안 되는데 그쪽이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적어 놓으셨어요? 그럼 테이핑을 해서 이제 그게 변하는지 볼 거예요. 테이핑 먼저 종아리 테이핑 할 거니까 일단은 종아리 양쪽 테이핑 할 겁니다. 먼저 테이핑하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표처럼 종아리가 후경골근 밑에 비복근이랑 솔레우스 같이 겹쳐 있는데 구분해서 붙이지 말고 아킬레스건이랑 종아리 근육이 되는 요 볼록 튀어나온 요 부위 있어요. 여기다가 X자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게. 그래서 가위를 더 꺼냈고 여기서 자, 테이프 길이가 요 길이 한 절반 정도는 돼야 돼요. 일부러 좀 잘 보이라고 길게 붙였는데 여기서 여기 요 볼록 튀어나온 부위가 X자의 가운데가 되게 이렇게만 붙일 겁니다. 어렵지 않죠? 요거를 양쪽 다 해볼게요. 반대발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물론 양쪽 길이가 잘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와서, 물론 X자를 하는데 X자가 이 옆 라인을 넘어가서 이거 감으면 안 되겠죠. 대각선으로 긴 뒤에서 봤을 때 보이는 X자가 돼야 됩니다. 요거를 해볼까요? 네, 내려오세요. 이렇게 붙이신대요. 네, 붙이는 위치 보시면 잘하셨는데요. 여기가 가운데로 치고 X자로 교차.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디에 하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랩이랑 달라서 이거는 피부에 붙여야 이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거 올려서 이게 서로 붙여주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할까요? 근육 너무 잘 보인다. 여기서 우리 삼각근도 종아리처럼 X자를 할 건데 삼각근은 잘 모르지만 그 도표에 나온 것처럼 전중 후 삼각근이 있는데 손바닥 이렇게 덮은 것처럼 감싸고 있거든요. 이 기시정지를 잘 몰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었을 때 볼록 튀어나오는 요 부위를 X자로 생각하고 여기서 이렇게 교차해서 종아리처럼 붙일 거예요. 그럼 아주 쉬워요. 우리가 주로 테이핑하는 부위가 중간이랑 후면 삼각근이 들어가고 이 삼각근이 이렇게 와서 이 다리의 장경인대처럼 이두근이랑 삼두근 나누는 막이 여기 있어요. 세텀이라고 경막이 있는데 이 팔꿈치가 안 좋거나 어깨가 안 좋은 분들 여기가 잘 짧아지거든요. 여기가 많이 아파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아픈데 이거를 이제 요 힘을 분산시키려고 여기서
X자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종아리처럼 너무 X자가 크면 안 돼요. 우리 유전자 염색체처럼 약간 서 있는 X자? 요거는, 요것도 요 상완 길이보다 조금 짧게 한 3분의 2 정도 길이로 해갖고, 저는 조금 길게 나오긴 했는데, 여기 가운데라고 치면 약간 긴 X자로 요렇게 붙여요. 많이 길게 하긴 했는데, 이거를 양쪽으로 할 거예요. 이러면 삼각근이랑 요 경막에 테이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많이 쓰고 있는데, 반대쪽도 할게요. 자, 이렇게 삼각근을 테이핑 할 겁니다. 하고 나서 다시 아까 지금 안 보여도 여기서 보통 어깨 가운데로 치고, 그렇죠. 너무 누운 것 같아요. 그냥 뛰면 다시 짜. 둘 다 상관없어요. 근데 테이프가 이 바깥쪽을 감싸면 이게 옷에 잘 쓸려서 금방 떨어져. 아, 그래서 좀 안쪽으로 붙이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괜찮으시죠? 근데 우리 테이프 손으로 만졌다면 이게 테이프 접착력이 떨어져서 이왕이면 한 번에 붙이고, 뛰면 다시 붙이는 걸 새 걸 써야지, 떴던 걸 다시 붙이면 잘 안 붙어요. 그리고 이제 하시기 전에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잘라서 붙이는 건 괜찮지만 항상 조심할 게, 대구 가위가 여기 피부에 가까이 가면 힘들어요. 혼자 있을 땐 괜찮은데 여러 명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웬만하면 이제 피부에 대고 이렇게 자르는 것보단 잘라서 붙이시는 게 좋아요. 그걸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다음에 삼두근 할 겁니다. 삼두근 할 겁니다. 삼두근은 사실 우리가 각도가 똑같지가 않거든요. 둘 다 이렇게 보면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요? 아니요, 요 팔꿈치를 앞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요 삼두의 두께를 보는 거죠. 여기를 보면 이게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오른팔선 왼손잡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한쪽 삼두가 크고 한쪽 삼두가 좀 짧거든요. 작은데 어차피 양쪽에다 길게 붙일 겁니다. 붙이는 거는 보통 이렇게 들어 올려서 요 팔꿈치에서 요 안쪽으로 테이핑을 붙일 건데, 요거는 그냥 정말 요 길이의 절반을 이용해서 요 제일 긴 부위에만 붙여도 돼요. 여기도 X자로 붙이겠습니다. 양쪽 다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잘 보이라고 약간 길게 하긴 했는데, 긴 게 나쁘진 않지만 너무 길면 옷에 쓸려요. 그래서 여기서 요 가운데 선이 있겠죠. 요 팔꿈치의 중간에서 내려오는 선에 요 선을 X자로, 세운 X자로 이렇게 교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피부가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붙이고, 반대쪽도 해볼게요. 물론 이게 아픈 분들은 반대편 발로 이렇게 살짝 들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억지로 올릴 필요 없습니다. 살짝 내려와도 괜찮고, 옆으로 누우면 더 편하긴 해요. 여기서도 팔꿈치 가운데 선이 이렇게 장도를 따라서 내려오는데, 백관장님 근육이 잘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그냥 X자를 세워서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테스트 동작을 내발기기에서 발 하나를 벽에 붙일 거예요. 보시면 여기서 벽이 그래서 필요한 건데, 그냥 하는 것보다 뻗었을 때 엉덩이 높이에서 다리 하나 붙였죠. 붙이고 아까처럼 극상 검사한 것처럼 물병을 잡아서
얘를 이제 들었다 놨다 해볼 겁니다. 물론 아프면은 많이 안 들어도 됩니다. 옆으로 가도 되고. 요 동작이랑 뒷짐 상태에서 요거를 연습할 거예요. 테스트 해볼 겁니다. 폼롤러 전에. 대칭으로만 합니다. 그립을 잡고 요렇게랑 여기서 이 동작 이제 견갑하관을 쓰는 건데 이렇게 띄우는 걸 연습할 겁니다. 어깨 안쪽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걸 양쪽 다 해볼게요. 벽으로 가셔야 돼요. 아프면은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만 체크하세요. 네, 좋아요. 일단 폼롤러 옆에 있으면 이 삼두근이 어깨 요 상완 골두에서 견갑골 이어지는 요 파트에다가 여기다 대고 걸고 계세요. 그냥 옆으로 누워서 걸어서 살짝 기울이면서 제일 아픈 부위를 찾을 거예요. 자, 폼롤러 할 때 우리가 마사지 할 때 많이 굴리는데 굴리는 것보단 건 상태에서 머리 무게를 실린 다음에 아픈 부위를 찾고 홀딩을 충분히 할 겁니다. 어우, 좋습니다. 머리 무게를 실으세요. 아프면 머리 들어도 되지만 여기서 1분 할 겁니다. 아픈 부위 좀 찾으셨어요? 찾았으면 머리 무게를 싣고 아픈 부위에서 가만히 기다리세요. 호흡을 할까요? 호흡하시면서 아픈 부위가 호흡할 때 조금 커진다는 느낌을 가지는 게 좋아요. 좋아요. 너무 아프거나 힘들면 얘기하세요. 아직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그만. 그러면 그 다음으로 좀 내려올 거예요. 우리 아까쯤 어깨 끝나는 요 폭 들어간 부위였으면 여기서 한 롤 내려와서 이제 견갑골 중앙입니다. 견갑골. 뼈가 있는 제일 아픈 부위 여기가 제일 아플 거예요. 조금 밑으로 내려오셔서 걸면 돼요. 똑같이. 여기가 보통 더 아파요. 이것도 머리 무게 싫어요. 네. 근데 너무 아프면 머리 들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싫을 수 있을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아까보다는 조금 밑으로 내려오셨죠? 네. 지금 맞아. 그 부위가 제일. 몸통을 롤링을 해서 아픈 부위를 찾는 건 괜찮습니다. 살짝. 가슴이 하늘로 갔다가 살짝 땅으로 갔다 하면서 아픈 부위를 찾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요 부위가 보통 제일 많이 아파합니다. 근막이 이완되려면 한 1, 2분? 2, 3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 전에 우리가 너무 마사지를 많이 하는 것도 안 풀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트리거 포인트가 풀리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만. 이 다음은 더 내려서 전거근이랑 갈비뼈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아예 견갑골 뼈가 여기 끝나잖아요. 이 밑에다 댈 거예요. 옆구리에. 그냥 옆구리 갈비뼈에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쯤이 전거근이랑 갈비뼈 겹치는 부위에 여기 아파요. 좀 더 밑쪽입니다. 견갑골 뼈 밑이에요. 옆구리에 옆구리. 머리를 내려놓지 마시고 팔에는 힘을 빼고 그래서 몸통을 약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제일 아픈 부위 찾아보세요. 좋아요. 괜찮으세요? 만져보면 여기쯤이거든요. 견갑골 끝나는 너무 밑쪽인 것 같아요. 전거근이 여기쯤. 아까쯤 여기하고 요 뼈 했으면 요보다 지금 그 정도에서 맞아요. 앞뒤로 왔다 갔다 보면 요건 괜찮으세요? 어우, 좋죠. 괜찮으면 갈비뼈가 유연하신 거니까. 그만 하고
이제 일어나서 이 삼각근 조면을 할 건데 아까 테이핑한 부위 있죠? 삼각근 중간 여기다 대고 옆으로 놓을 거예요. 맞아요. 팔은 이렇게 접어도 됩니다. 옆구리 대고 옆에. 물론 어깨가 찝혀서 아프면 안 돼요. 체중을 실었을 때 괜찮아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안 아픈 부위도 있어요. 안 아픈 부분도 있어요. 이거 조금 더 내려오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쯤이니까. 괜찮으세요? 이게 끝나면 반대쪽 똑같이 할 겁니다. 그만 하고 이제 처음부터 반대쪽 왼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그만 잠깐 일어나서 앉을까요? 다음에 할 부위가 이제 흉추랑 종아리랑 어깨 앞쪽을 할 건데 지금 어깨 앞쪽을 할 거예요. 크로스핏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전삼각근이 어깨가 많이 말리는 경우가 많아서 굵은 패턴을 쓰다 보니까 여기를 할 건데 이거는 바닥에 얘를 사선으로 놓고 이렇게 된 다음에 팔이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 자극이 제일 세고 요거는 조금 낮고 요거는 더 나아요. 이걸 엎드려서 하면 사선으로 놓고 여기다 어깨 앞쪽을 살짝 겁니다. 거기서 아픈 부위 찾으면 이 정도만 해도 아픈데 여기서 이제 앞쪽이 열리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아프고 손바닥이 오면 제일 강도가 제일 아파요. 이렇게 1분 정도 있을 거예요. 양쪽 다 하면 네 맞아요. 너무 아프면 뒷짐은 앉으셔도 됩니다. 잘 안 걸리시나요? 일단 왼팔을 내려놓고 고개를 반대로 돌리시고 그쵸. 여기는 그냥 어깨가 떨어져도 돼요. 그래 이제 자기 체중이 여기 걸리니까. 아니 걸리신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 더 앞으로 나와도 됩니다. 이 정도에서 네. 네. 머리에 힘을 빼셔야 돼요. 통 내려놓으세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느낌이 잘 안 나요. 네네네네. 그대로 계셔볼까요? 일단 얘가 조금 더 사선에서 이렇게 오고, 네, 고개 반대로 돌리고, 여기 힘을 빼요, 그냥. 좀 늘어뜨리세요, 이렇게. 그만. 이제 일어나서 흉추를 할 겁니다. 관장님, 거기 계세요. 그냥, 일로 오시죠. 잠깐 오셔서, 자, 위에 옷을 잠깐 들어볼게요. 흉추는 그냥 그래요. 요 테이프 있는 부위, 여기 견갑골 있죠? 견갑골이 잘 보이는데, 여기다 이렇게 댈 겁니다. 대고, 일단 누우세요. 그러면 옷 입고, 여기 누워볼게요. 대고. 바닥에 누워서. 대고 누워볼까요? 그럼 고개가 떨어지겠죠? 떨어뜨려도 돼요. 거기서 양손 깍지 껴서 머리 뒤에 받쳐주세요. 괜찮죠? 이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쓰러뜨리면 이게 한쪽이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쓰러뜨려 보고, 반대로도 양쪽 비슷해요? 불편한 쪽을 찾을 거예요. 보통 3번 이상 하면 풀리니까 3번 안에 불편한 쪽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럼 눌러볼까요? 예, 자, 이 느낌 어때요? 반대쪽. 이게 더 많이 가요. 얘가 좀 잘 안 가요. 이 상태에서 1분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잘 안 되는 쪽으로 골반을 쓰러뜨리고 1분 정도 있을 겁니다.
흉추에 대고 가슴을 피는 거 많이 하셨을 텐데, 자, 해보시고, 그렇죠. 불편한 쪽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거기서 홀딩을 하고 1분 동안 있을 겁니다. 준비, 시작. 무릎을 조금 더 구부리셔야 돼요. 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관장님도 괜찮으시죠? 일단 각도가 너무 좁아요. 이게 다리가 90도 이 정도에서 어깨 힘을 빼고 팔꿈치 열어야 됩니다. 괜찮아요? 아파요?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보시면 얘가 좀 더 낫고 둘 다 유연하네요. 느낌은 어떠세요? 저는 이쪽이 조금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왼쪽 어깨가 잘 안 열리나 봐요. 많이 아파요? 머리를 조금 받칠게요. 이게 어깨 힘을 빼세요. 그만. 다음엔 야, 힘든 거 다 끝났어요. 종아리만 하면 돼. 종아리만. 자, 관장님 다리 펴고. 종아리도 우리가 보통 걸고 많이 문지르잖아요. 요거는 한쪽씩 할 건데 종아리 가운데 테이핑한 부위쯤에 놓고 얘를 얹히세요. 이렇게 얹혀서 좌우랑 앞뒤로 해서 제일 아픈 부위 찾을 거예요. 아픈 부위 찾았어요? 이게 아킬레스건 쪽으로 아플 수도 있고 조금 위에 올라와서 아플 수도 있어요. 테이프 떨어지면 할 수 없죠. 자, 아픈 거 찾았으면 거기서 마사지 자체를 앞뒤로 하면 양옆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1분 정도 할 거예요. 이건 체중이 많이 안 실려서 좌우로 살살 문질러야 돼요. 1분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아픈 부위 찾으셔야 돼요. 너무 아킬레스 건 쪽인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가보면 이렇게 걸리는 부위가 있을 겁니다.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 아니에요. 슬퍼하셔야 됩니다. 자기 아파서 어떡해. 하하하하 하시면 안 돼요. 괜찮으시죠? 반대쪽 하겠습니다. 야씨. 종아리 많이 풀수록 좋아요. 이 Y자로 원내가 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후면 라인이 이제 어깨랑 통합이 되니까. 맨 먼저 할 거는 이 도마뱀 자세에서 가슴을 여는 걸 할 거예요. 이걸 양쪽 다 이렇게 한 10번 정도 하시고 가볍게 이렇게 10번 정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어깨를 많이 열려고 하는 것보단 흉추가 열려야 돼요. 흉추가. 아셨죠? 먼저 런지 자세에서 오른팔 열까요, 우리? 자, 왼발 런지면 왼팔이 열려야 됩니다. 오른발 런지면 오른팔이 열려요. 자, 10번 정도 열어주세요. 가볍게. 하나. 양쪽 다 10번씩 하셔야 돼요. 이건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애매하네. 요거는 이제 안정화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으로 가볍게 고관절도 늘리고 흉추도 늘리고 웜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10번씩 해주세요. 끝나시면 제가 하는 걸 보고 벽에서 뭘 할 겁니다. 어우, 좋아요. 발이 떨어지면 안 돼요. 발은 계속 붙여 있어야 됩니다. 다 하셨으면 앉아서 저를 보시면 다음 눈은 이게 벽시계라고 하는데 벽에서 시침처럼 이제 옆으로 뻗고 1분, 1분, 1분 할 건데 이게 외전하면서 스트레칭하면서 뻗어내면 이게 그 경관절이 소켓에 잘 들어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벽에 붙어서 저는 배가 닿을 때까지 벽에 가서 발을 C자로 잠그고 이마를 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옆으로 뻗으면서 벽에 붙이고 비틀면서 계속 뻗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1분 쉬었다가 45도로 1분 쉬었다가 만세 1분 할 건데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각도를 조절하셔야 돼요. 아픈 데에서 더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어깨 아픈 데는 여기까지만 가는 경우도 있어요. 힘들면 그냥 다 안 된다 그러면 옆으로 뻗어서 이렇게 1분을 3번 할 겁니다. 자, 벽으로 가시죠. 발은 C자, 약간 C자로 해주셔야 돼요. 골반은 잠글 겁니다. 우리가 자꾸 팔자가로 가는 버릇이 있어서 골반 넓이에서 발은 C자고 몸통 앞을 그냥 벽에 붙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가까이 붙어야 됩니다. 이마를 대고 팔을 옆으로 뻗어서 비틀면서 뻗어내세요. 붙어서 이렇게 해서 자, 1분 동안 버틸 겁니다. 여기서 붙여서 이렇게 뻗어내세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뻗어내세요. 붙이세요. 이렇게 해서 뻗어내세요. 괜찮으시죠? 아프면 안 돼요. 외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뻗어내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비틀면서 뻗어낼 거고 좋아요. 비틀면서 뻗어낼 거예요. 관장님도 잘하고 계세요. 여기 박제된 느낌인데? 그만 내려와서 한 15초에서 30초 정도 쉴 겁니다. 어깨 괜찮으시죠? 좋아요. 비틀면서 뻗어냅니다. 괜찮으시죠? 벽에 붙어야 돼요.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좋아요. 아프면 내려서 하세요. 비틀지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외전하면서 뻗어내고 계시죠? 맞습니다. 아주 좋아요. 벽에 붙어서 가야 돼요. 좋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어깨 아프지 않으시죠?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각도 잘 나오네요. 백관장님도 좋고. 그만 또 15초에 30초 정도 쉴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다음 게 이제 최대한 만세로 가면서 뻗어내는 건데 이게 제일 힘들거든요.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면 앞에 거를 반복하셔도 돼요. 3번 정도는 해야 회전근개가 일을 하니까. 자, 준비. 최대한 만세에 가깝게. 견갑이 완전 내리나요? 따라 올라가요? 따라 올라가. 그냥 쭉 뻗으세요. 네, 견갑골 안 잠가도 돼요. 시작. 비틀면서 뻗어내세요. 이 사이가 너무 좁아요. 아주 잘했어요. 아프지 않게 너무 잘했습니다. 잘하셨어요. 팔 길이도 좋네요. 아우, 좋아요. 다들 만세가 잘 나오시네. 근데 여기 어깨가 조금 차이가 나면 조금 내려오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 해서 뻗어내세요. 좋습니다. 외전하면서 계속 뻗어내는 거예요.
아까보다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어. 10초 남았습니다. 그만. 그 다음 운동은 아까쯤 우리 테스트했던 동작을 연습을 할 거예요. 벽에 발 붙이고 하는 거 있죠? 이거 우리 테스트할 때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건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10번 뒷짐지고 팔을 편하게 띄우는 거죠. 10번 하고 이렇게 10번 10번씩 해보겠습니다. 가볍게 하세요. 이거는 테스트할 때 했던 동작이라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리는 엉덩이 높입니다. 발은 발가락이 다 지면을 보게 만들고 뒤꿈치가 바닥을 잘 밀어야 돼요. 의외로 바닥에 있는 디딤발이 중요합니다. 무릎으로만 디들지 말고 발을 잘 걸어서 바닥으로 발가락을 잘 밀어내야 돼요. 10번씩. 팔꿈치가 구부러지면 안 되거든요. 조금 더 작게 움직여도 돼요. 이 정도에서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팔꿈치가 안 구부러지게. 끝에서 팔꿈치가 잘 구부러지니까 조금 덜 들어도 돼요. 자, 이번에 뒷짐지고 10번씩. 뒷짐질 땐 견갑대를 의식하세요. 견갑대를. 너무 잘하고 계세요. 팔꿈치가 구부러질 것 같으면 조금 만세가 덜 하고 여기서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여기를 인식하세요. 좋아요. 팔꿈치가 구부러질 것 같으면 얘가 일로 와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를 인지하세요. 여기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그죠? 이게 내려서 신발이 이 정도면 잘 버텨야 되는데 팔이 구부러질 것 같은데 살짝 이렇게 해서 이 정도도 괜찮아요. 여기를 인지하세요. 여기 밀어내요. 그렇죠. 다 하셨죠? 이렇게 하면 안정화 운동이 끝나고 그 다음에 가동성으로 넘어갈 건데 이쯤에서 이제 벽에 붙어서 L자로 잠깐 쉬어갈 거예요. 그러면 관장님 벽에 붙어보세요. L자를 만들 겁니다. 머리가 밑에, 다리가 위에. 누워서 L자. 자, 벽에 반대로 보고 누워서 쭉 가요. 최대한 붙어요. 이게 의외로 햄스트링이나 엉덩이도 그쵸, 이 자세예요. 좋죠? 손은 편하게 놓고 이렇게 한 2분 정도 있을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가 안정화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햄스트링이 늘어나면 가동성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아니, 그 정도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 골반보다 넓은 부분에 내전근이 많이 쓰여서 살짝 이렇게 해서 힘을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면 아주 유연하신 겁니다.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많이 유연하신 편이세요. 이 L자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이 정도만 해도. 너무 잘 하시거든요. 근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오른쪽 다리가 조금 짧은 느낌이 있어서, 여기를 조금만 밀어내 볼까요? 천장으로. 살짝, 그렇죠. 네, 요 힘을 살짝 써보세요. 골반은 바닥에다 붙어 있죠? 네, 좋습니다. 지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살짝만 느낌을 주시면 훨씬 나을 거예요. 우리 잘하고 계십니다. 팔자보다 약간 이렇게 해서 조금 당기려고 노력해 주세요. 어우, 좋아요.
좋아요. 잠깐 발을 만질게요. 조금 벌리고 당기려고 노력. 불편하지 않으시죠? 아우, 좋습니다. 그만 내려올게요. 이 다음 횟수만 하면 되는데, 우리 딱 매트에서 10개씩만 해볼게요. 이 가동성 첫 번째 운동은 네 발로 기른 상태에서 가슴을 열 겁니다. 손을 쇄골에 댈 거예요, 쇄골에. 우리가 보통 네 발 기계에서 보통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열 때 어깨를 너무 많이 여는데, 이러면 어깨 아플 수 있고, 손을 쇄골에 잡고 손끝만 살짝 터치하면 돼요. 그래서 찍었다가 흉추를 연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거 10개 하고, 반대쪽도 쇄골 잡고 10개를 할 겁니다. 가볍게 10개 10개. 맞아요. 바닥에 있는 손이 중요한데, 손을 바닥으로 잘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흉추가 움직입니다. 아프세요? 아파요? 내려올 때 팔이 구부러져서. 괜찮으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쭉 견갑골에 흉추를 인지하면 돼요. 10번 10번 가볍게 하세요. 테이프 띄셔도 돼요. 네. 자, 왼쪽 오른쪽 10번 10번 하셨나요? 다음엔 서서 힙힌지를 할 건데, 이 발을 골반 넓이 정도 벌리고 발가락을 들 거예요. 발가락을 들고 무릎 구부리고 손을 뒤로 깍지 껴서 이렇게 뻗은 다음에 힙힌지를 할 겁니다. 이렇게 힌지를 할 건데, 가슴을 열려고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안 잡히는 분들은 끈이나 수건이나 뭐 그 폼롤러 같은 거 이렇게 잡고 펴셔도 돼요. 일단 손 뒤로 깍지가 되나 볼까요? 보통 남자분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 힙 힌지는 다 아시죠? 힌지는 발 11자인 상태 발가락 다 들고 발하체 활성화되게 앞꿈치, 옆꿈치, 뒤꿈치가 잘 디디게 한 다음에 엉덩이 뒤로 힌지를 할 건데, 허리가 말리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손을 뒤로 깍지 끼고, 이 깍지 낀 손이 팔꿈치가 펴져야 됩니다. 펴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서 힌지를 할 거예요. 이렇게 허리 곡선을 유지하면서 10개만 할게요. 10개만 천천히 해볼까요? 너무 좋아요. 아우, 좋습니다. 허리가 살아 있어야 돼. 이게 여기, 그렇죠. 거기까지만 일어나고 힌지 다시 무릎 살짝 구부리셔야 돼요. 척추를 길게 쓰셔야 돼요. 제 손을 척추로 머리로 밀어보세요. 일어나요. 그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요 힘을 계속 쓸게요. 하나, 이렇게 허리 곡선 세우고 무릎을 더 구부리셔도 돼요. 거기까지만 가세요. 거기까지만. 셋. 엉덩이를 이용해서 상체가 가는 거지, 상체를 숙이려고 하지 마세요. 10번. 이 운동은 조금 느낌이 어렵긴 해요. 그래서 가슴이 열렸으면 다음에는 우리 아놀드 프레스를 맨손으로 연습할 건데, 이건 이제 내회전 연습이죠. 발을 C자로 서고, 아놀드 프레스 원래 이 동작인데 이거를 옆으로 와서 손등이 닿게 갔다가 내려올 거예요. 요거를 10번 정도 할 건데, 어깨가 아프면 대각선으로 가셔도 돼요. 원래. 그래도 어깨가 아프면 앞으로 뻗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자, 이렇게 하고 머리로 차츰차츰 갈게요. 먼저 자기 가슴 높이로 뻗어 볼게요. 손등 돌아오고, 손등 돌아오고, 손등 돌아오고. 여기까지 괜찮죠? 자기 이마로 가볼게요. 손등
돌아오고, 손등, 돌아오고, 손등. 요번엔 좀 더 정수리로 가볼까요? 손등, 돌아오고, 손등, 돌아오고. 아프면은 3번,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머리 위쪽으로 할 거예요. 약간 뒤쪽으로, 하나, 둘. 이게 아프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하셔야 돼요. 셋.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정말 이제 마지막이 팔곡이랑 Y자 할 건데, 이 턱걸이랑 이 당기는 걸 많이 해서 이 크로스핏 이 팔 꼬는 게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남자분들도 안 되는데, 요거를 번갈아 가면서 해볼게요. 이렇게 5번 하고, 반대쪽도 이렇게 5번 하고, 이게 어깨 내외전 외외전이 안 되면 손목에서 보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억지로도 안 펴도 안 되면 안 되는 만큼만 가셔야 돼요. 억지로 펴지 마세요. 5번 5번. 팔을 바꿔서도 5번 5번. 좋아요. 손바닥이 안 떨어지는 상태에서 가면 좋아요. 보통 한쪽이 잘 돼, 한쪽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발을 시옷자라고 골반을 보상을 줄이려고 잠그는 거니까 살짝만 시옷자라고 10번 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원레그 데드를 Y자로 할 거예요. Y자로 이렇게 뻗었죠. 이 상태에서 힙힌지 하듯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5번 5번. 여기 5번 하고 여기 5번 하면 운동이 끝납니다. 매트에서 하면 더 힘들어요. 이게 바닥이 흔들리니까. 딱딱한 바닥이 더 편하긴 해요. 허리가 말리면 안 됩니다. 허리 곡선을 잘 세우셔야 돼요. 디딤발, 무릎은 충분히 구부리셔야 돼요. 관장이 너무 좋아요. 오. 어깨가 아프면 T자도 괜찮아요. 근데 어깨가 안 아프면 Y자가 조금 더 후면 라인에 자극이 많이 갑니다. 너무 잘하세요. 지금 팔이 내려가면 연결이 안 돼요. Y자 유지한 상태에서 많이 안 가도 돼요. 자, 내려와 볼까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 운동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하고 나면 효과가 좋으니까 한쪽에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운동이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처럼 맨 처음 했던 이거랑 이거를 확인해 보고 물병으로 이것도 확인해 볼게요. 이게 안 되던 데가 될 수도 있고 되던 데가 조금 줄 수도 있어요. 지금 양쪽이 비슷해질 겁니다. 그리고 극상 같은 경우는 많이 콜라겐 테스트니까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늘어나는 느낌일 수도 있고 부딪히는 느낌일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테스트 동작이니까 이걸로 연습은 하지 마시고 되면 괜찮지만. 오, 그럼 아까 많이 늘었네요. 돌아간 느낌은 어때요, 이제? 아직 비슷해요? 돌려볼까요? 아, 아까보다 늘었는데 그래도 여기를 좀 덜 쓰고 있어요.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좀 여기가. 자, 이제 느낌은 좀 어떠세요? 조금씩 늘긴 했을 겁니다. 그래도 네, 그래도 동작이 그래도 좀 가짓수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기능적인 동작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연습하시면 되는데 폼롤러는 운동 전에 하실 거면 좀 1분 미만으로 굴려서 하시고 폼롤러 총 시간 15분 너무 힘들어요. 운동에 방해가 되니까. 지금 저랑 한 그 기능 운동 같은 안정화 운동이나 이런 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주시면 어깨가 좀 유지가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질문. 지금 이제 세미나는 끝난 거니까 바쁘신 분은 가셔도 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것도 물어보세요.